안녕하세요. 절스나라 김경록 회계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미 연말정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개 이상,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연말 연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겠죠. 그리고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7,5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데 여기서 엔드 조건이니까 7,500만 원이 넘으시면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한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게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한 경우고요. 그리고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얘기하는 여기 6개 항목에 들어가지 않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에 퇴직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하시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만 놓쳐서 지방소득세만 과산세가 나오는 경우, 무신고 과산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그리고 지방세는 귀속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여기서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장부의 비치 기장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다, 복식부기 의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에서 제일 많이 들으셨던 용어가 간편장부 대상자다, 복식부기 의무자다, 기준경비율이다, 단순경비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너네들은 복잡한 복식부기, 차변, 대변을 통한 복식부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겠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용돈 기입창 아니면 엄마들이 쓰는 가계부처럼 지출만 단순하게 복식부기를 쓰지 않고 단식부기를 써서 지출만 관리를 하거나 하더라도 용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이런 간편장부 대상자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아래 업종별로 수익금액이 이렇게 3억, 1억 5천,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편장부 대상자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계신고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눠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기준경비율은 20% 정도를 너희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봐주겠다, 비용 비율로 인정해주겠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20%에는 3대 비용을 제외하고 20%입니다. 그 3대 비용은 인건비, 임차료, 그 다음에 재고 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20%를 기준경비로 잡아주겠다. 만약에 인건비나 임차료, 재고 매입 비용이 따로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20%에 가산해서 비율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업종별로, 업종 코드별로 비율이 모두 상이하지만 대략적으로 60%에서 9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약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추계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추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기준 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단순 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간편장부 대상자는 3억, 1억 5천, 7,500만 원이고요. 단순 경비율은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이 직전 과세 기간 수익 금액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2022년에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이 안 됐다. 월 200만 원 못 벌었다. 라고 하면 2023년에 신고를 할 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 경비율까지 적용할 수 있다. 만약에 2,400만 원 넘고 한 6천만 원 정도 됐다. 라고 하면 단순 경비율은 적용하지 못하고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는 추계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수익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고요.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장부를 기록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과태료나 가산세를 받게 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렇게 장부를 기록해서 잘무제표랑 같이 제출해라.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엑셀이나 뭐 프로그램 파일 등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겠죠. 여기 뭐 이제 가산세들이 나와 있는데 가산세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가산세가 나오지 않도록 복식부기 의무자이신 경우는 장부를 꼭 작성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시고 간편장부 대상자도 만약에 그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4,80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들을 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웬만하면 장부를 작성하시는 게 사업자분들한테도 비용 처리하는데 그리고 추후에 세무조사에 대응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2월 결손금 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10년간 해당 손실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러한 2월 결손금을 추후에 소득에서 차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셔서 이런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이 부분은 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그 필요경비라는 건 실제로 자기가 사용한 카드나 뭐 통장상에서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뭐 지출했던 모든 경비들을 사업에서 사용한 것이 맞다면 필요경비라는 것으로 공제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장부 대상자나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추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방법을 마련해 두는데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1과 2 중에 작은 금액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경비 3가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3가지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 대략 뭐 아까 말씀드렸던 20% 정도의 기준경비를 적용해서 요거를 비용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고요. 2번은 소득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의 배율을 비용에 적용을 해서 이것을 소득금액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원래 추계과세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걸 해주는 거니까 만약에 너네들이 추계 신고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요 배율에 기준경비율 비율에 2분의 1 아까 20%였으니까 대략 10%겠죠 10%만 적용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
에서도 그 단순경 비율을 통해서도 간편장부 대상자는 2,800이지만 복식부기 문제는 소득금액 3,400로 보겠다. 이렇게 주계신고 방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경 비율 적용 대상자 아까 얼마였죠?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이었죠? 이렇게 단순경 비율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비용에다가 저 단순경 비율 총 수입에다가 단순경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60%다, 70%다 그러면 70% 그대로 빼서 결국은 총 수입 금액 30%만 소득 금액으로 인정하고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득 금액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분리이익은 언제까지죠?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꼭 5월 31일까지 하셔야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납부기 한 직권 연장 내용에 해당하시더라도 이 해당 내용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요거는 납부는 9월 2일까지 하시더라도 꼭 신고는 5월 30일까지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가산세 부담 그리고 2월 결손공제도 받지 못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니까